안녕하십니까. 부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하게 더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이제 지인이죠. 여러분, 토지보상도 중요한데 그 토지보상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자녀지가 남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 관련돼 갖고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초대를 했습니다. 후배님이시기도 하시고 20여 년간 관에서 또 근무하시고 지금은 퇴직하셔서 또 토목 설계 회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잠깐 소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르 엔지니어링 대표 신일용입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한 20년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이제 한 달 안 됐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고 새롭게 이제 토목설계 사무실을 차려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따끈따끈하네요. 좀 따끈따끈하죠. 네. 아니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그러면 주로 서류 들어오면 안 돼요, 뭐 보정 보안 놓고 막 그런 피곤한 거 솔직히 약간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담당자마다 스타일이 틀린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공무원들이 있고, 네. 저는 이제 가급적 네. 해주는 쪽, 민원인 어떤 네. 편에 서서 네. 인허가 업무를 좀 했었죠. 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네, 다치지 않는 선에서. 다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서 또 그 관련된 업무를 도움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뭐 혹시나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금도 있고 뭐 20여 년간 하셨으면 그랬을 텐데 나오게 되신 뭐 용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그 부분은 좀 이제 사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공무원 뭐 다들 아시잖아요. 월급이 좀 이렇게 박하다 보니 네. 좀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음. 나가서 이제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용기를 내서 명예퇴직을 내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용기를 내다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20년 근무했으면 그래도 뭐 아주 박하진 않을 텐데 나름 짭짤할 텐데 그거를 그런 용기를, 근데 대부분 아시죠? 나가서 잘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많은 거.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저는 아까 좀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자막이 여기 뜰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썼어요. 뭐냐면 이 토목공사를 아래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건물이죠. 그 건물이 금이 가고 심지어 건물이 갈라지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이행이 안 되면 그렇지만 토목에서는 큰 문제가 뭐 어떤 사후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건축 같은 거는 감리가 있지만 토목은 그런 감리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쟁이 생기면 민사적으로 많이 해결하는 편이고, 보통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이 생기면 이제 현장을 보고 허가자한테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우선은 공문을 보내죠.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피해 방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뭐 해결이 잘 안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담당자가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미 막 갈라지고 한 20cm 이상 주저앉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떠한 추후적인 어떤 안전 대책이라든가 또는 이게 손해배상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사금지를 내리고 처분을 내리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손해배상 관련된 거는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피해 방지를 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반전을 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판단해서 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네. 뭐 피해 방지 수립이 됐다. 네. 판단하면 다시 공사 중지를 해제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뭐 그런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뭐 유래 100년 만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뭐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공사 중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들이 많이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 토사가 이제 마을 도로로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 뭐 거의 도로가 진흙탕이었죠.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는 이것들을 빨리 피해 방지를 해달라, 빨리 원상복구를 해달라 했는데, 그 공사업체에서는 저희한테 뭐 연락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액션도 없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마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불편하다 보니 십시일반 이제 돈을 걷어서 그 도로에 대한 그 진흙, 흙, 토사는 이제 다 치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또 업체랑 지금 현재 또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난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장비도 드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네.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토지 보상하면서 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항상 이게 허가랑 우리는 맞물리더라고요, 보면은. 왜냐하면 저희가 택지지구 사업도 하지만 선형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잔여지가 주로 남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 이제 뭐 관리지역이나 이제 이런 쪽을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렇다면 통상 몇 미터 도로가 일단 허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주택이나 이제 소매점 같은 경우는 1,200 미만에, 네. 그러니까 300평이죠. 네. 300평 미만의 이제 주택이나 소매점 같은 경우는 이제 2m. 2미터? 네, 아, 차 하나 들어갈 정도면 되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꼭 도로,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제 마을 안길 도로라든지 포장이 돼 있는 도로 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성시 같은 경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조례.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그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확인이 잘 안 되면 담당자한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5,000회배 미만 네, 어떤 뭐 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매점, 제조장, 뭐 이런 공장 이런 거 들어갈 때는 5,000회배 미만은 이제 4m 기준. 5,000에서 3만은 6m, 3만 이상은 8m 이상. 뭐 이런 게 기준이 있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겠네요. 뭐 국토부의 이제 개발행위 지침에 그렇게 네.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마다 자기네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도로폭은 좀 이렇게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로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말하는 그 뭐 면적에 따라서 뭐 4m가 됐든 2m가 됐든 됐는데 그러면 하천부지,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국어나 하천부지 끼고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나요? 아니면 없이도 가능한가요? 뭐 국어나 하천이 없어도 이제 배수로를 개인이 네. 뭐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네. 배수로를 별도 설치해서 허가 나는 경우도 있죠. 만약 배수로가 없다면? 제일 중요한 거 인허가에서는 도로, 예. 배수로, 그다음에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물 용도가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게 그런 세 가지가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살 때 일단 길 닫는다라고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물이 어디로 빠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저한테도 있어서도 다시 한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도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마을 함께 사업 같은 거 네, 많이 네, 있었잖아요. 네. 사실 사유지들이 많아요. 배수로도 사유지들이 많아요. 현황이죠. 현황 도로, 네. 현황 배수로 이런 네.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생겨요. 아. 나중에 그래서 왜 내 사유지인데 동의도 없이 너네 인허가 받았냐. 네. 그래서 펜스를 치거나 네. 배수로를 막거나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받을 때는 아무리 현황 배수로가 있고 현황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가 있는지 네. 나중에 민원 사례가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너무 터무니없게 가격을 부르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 네. 통해서 이제 사용료 지급 뭐 이런 게 재판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이걸 개인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 세대들이 쓰고 있는 경우에는 막을 수 없지 않나요? 도로교통 방해죄만 안 되면 네. 이제 뭐 막는 거에 대해서 간에서는 방법이 없고 네. 보통 차 한 대 정도 2m 네. 이상만 지나갔을 정도로만 하면 네.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좀 동의를 구하고 네. 진행하시는 게 향후에도 민원 발생건이 안 생기고 민원 가는데 공사하거나 준공나 살 때까지 어쨌든 도로가 있어야 다니는 데 편하니까. 근데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저 대표님하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졸려. 빵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졸리네요. 화끈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 저희 보상왕 TV는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을 하나를 하더라도 임팩트가 빵 터지게끔 그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불경에 오는 줄 알았어. 나 불경에 오는 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일용 대표님한테 그러면 한번 사례 같은 것 좀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례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약간 몇 페이지 좀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뭐 개발행위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아, 있었는데 팀장이었어요? 직원으로도 근무를 했었고 오. 개발행위는 아니었지만 공장 부서에서 직원으로는 있었고 네. 공장 인허가 쪽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행위 팀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던 거죠. 아. 공무원도 그렇고 설계사무실이랑 사실 친분이 있어야 예. 그 인허가하는 데서도 사실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담당자의 재량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도로 법률, 네. 국토개미 이용안의 법률이라든지 네, 네.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보면 이제 재량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담당자의. 아. 그 내용을 보면 네. 이제 뭐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네. 되고 난개발 방지 및 뭐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야 된다. 네. 되게 모호한 내용이잖아요. 광범위한 내용이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담당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난다 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랑 친분이 있는 설계사무실들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죠. 아, 아무래도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서류를 아주 섬세하게 해오고 준비를 잘 해오는 분들은 자주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는 딱 봐도 아, 이 친구는 충분히 잘했겠구나 해서 좀 더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심지어 어떤 데는 올 때마다 서류가 좀 하자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도 이 친구 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 이렇게 보는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계사무실도 화성에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그 서류를 좀 사기쳐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설계사무실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꼼꼼히 보죠. 아주 꼼꼼히 디테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좀 여기는 일 잘해 문제 없어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덜 섬세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거네. 공무원이랑 친해져라. 담당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단 담당자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팀장급은 돼야 그걸 결정할 수 있나요? 근데 요즘에 결제를 담당자가 올리기 때문에 서류가 담당자한테 가서 담당자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허가를 내줄지 말든지 먼저 판단을 담당자가 먼저 하는 거거든요. 팀장이 다 그 여러 명의 직원들의 서류를 다 컨트롤을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권한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클 수 있다. 아, 그러면 그 팀장까지 했던 거는 나름 약간 높은 자리에 계셨다는 거네요?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죠. 아, 되게 네. 겸손하게 또 네.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조금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그래도 때가 안 바뀌어서 좀 지루해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그래도 들을 말이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좀 이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